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틈틈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있는지, 우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오고 있습니다. 농지과학교실은 자연현상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합니다. 농지과학교실은 과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제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일과 운동에너지 정리에 이어서 보존력이 하는 일과 위치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고 정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근거와 원리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먼저 물리학에서 장, 영어로 필드의 의미를 가지는 장을 정의하고 장에서 정의되는 힘인 보존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존력이 다른 힘과 구분하여 고유하게 가지는 성질을 살펴보고 보존력의 성질에서 나타나는 포텐셜 에너지 또는 위치 에너지를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가지는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문제는 다음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마친 다음에 종합적으로 풀어볼 예정입니다. 먼저 물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인 장, 영어로는 필드를 정의하겠습니다. 장은 특별한 조건에 적합한 기하학의 공간 개념입니다. 장을 규정하는 특별한 조건은 어떤 물리량이 위치를 변수로 한 함수 관계로 결정될 때 물리량을 결정하는 위치가 속해 있는 공간을 장이라고 정의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수식으로 표현하면 물리량 이꼴 FR의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만유 인력을 결정하는 수식 F 이꼴 R 제곱분의 GMM은 힘의 크기는 두 질량체가 놓여있는 거리 R에 의해 결정되므로 F 이꼴 FR의 함수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만유 인력을 결정하는 질량체가 놓여있는 공간은 특별히 장이라고 구분하여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좁게는 지구와 지구 중력장 안에 있는 질량체가 놓여있는 공간은 장이 되고, 크게는 질량체가 놓여있는 우주 전체가 만유 인력의 장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질량체를 기준으로 말하면 중력장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두 전하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전기력을 결정하는 수식이 F 이꼴 R 제곱분의 K Q1 Q2 의미로 F 이꼴 FR의 함수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전기력을 결정하는 전하가 놓여 있는 공간도 장이 되므로 전기력 장이라고 구분합니다. 중력과 전기력 외에 위치가 변수인 함수 관계로 결정되는 물리량을 살펴본 것이 있습니다. 물체의 탄성력이지요. 탄성력은 후그의 법칙에 따라 F 이꼴 마이너스 KX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서 변수 X는 1차원 수이지만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탄성력도 F 이꼴 FR의 함수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탄성력이 작용하는 변형 공간이나 용수철이 늘어나거나 압축되는 공간도 장이 되므로 탄성력 장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예로 든 만유 인력장과 전기력장, 탄성력장 외에도 전기장, 자기장 등 여러가지 장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있는 방 안의 온도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위치가 결정되면 온도도 하나로 결정되므로 T 이꼴 FR의 함수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방은 온도를 결정하는 온도장이 됩니다. 또 강물이 흘러갈 때 물이 흘러가는 속도도 위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지만 하나의 값으로 결정되므로 V 이꼴 FR의 함수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강물이 흘러가는 공간도 장이 되고 속도를 결정하므로 속도장이 됩니다. 또 뒤에서 우주론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허블 법칙 V 이꼴 HR도 우주의 위치에 따라 팽창 속도가 하나로 결정되므로 우주는 속도장이 되겠습니다. 장의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것은 함수 관계입니다. 함수에 대해서는 수학 시간에 별도로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에서 결정되는 물리량의 성격에 따라 장을
벡터장과 스칼라장으로 구분합니다. 힘이나 속도 같은 벡터 물리량이 결정되는 장은 벡터장이라고 하고, 온도나 밀도 같은 스칼라 물리량이 결정되면 스칼라장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구분으로 만유인력이나 탄성력 같은 힘을 결정하는 장을 힘장이라고 구분하고, 이들 힘장의 힘들은 공통적으로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묶어서 보존력장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러면 보존력 장에서 결정되는 힘인 만유인력과 전기력, 탄성력은 보존력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 가지 보존력 중에서 전기력은 전자기 시간의 다름으로 고전력학에서는 중력과 용수철의 탄성력만 다루겠습니다. 중력도 지구 중력과 속도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질량체의 운동이 거의 전부이므로 원리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든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보존력이 가지는 성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력은 장힘으로 중심력입니다. 중심력은 힘의 작용선이 힘을 작용하는 주체와 객체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이 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질량체 라지 n과 스몰 m 사이나 전하 q1이나 q2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나 전기력은 질량 중심점이나 전하 중심점을 연결한 직선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고전력학에서는 다루는 지구 중력은 중력 가속도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질량체의 운동이 거의 전부이므로 질량이 같으면 중력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지구 질량 중심 방향 또는 연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수철도 용수철이 늘어나거나 압축되는 방향은 용수철의 중심선을 지나는 방향이므로 탄성력이 작용하는 방향도 용수철의 중심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력이라고 하지요. 물론 물체의 변형을 용수철로 대신하는 경우에도 변형의 중심 방향이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됩니다. 보존력의 두 번째 성질은 보존력이 한 일의 크기는 일을 하는 경로와는 무관하게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질은 보존력이 중심력이고 일은 힘과 변위의 내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힘이 작용하는 일의 크기는 힘과 변위의 내적으로 결정되지요. 그런데 보존력은 중심력이므로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항상 중심 방향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위의 방향이 어떠하든 힘 방향의 성분은 힘이 작용하는 주체와 객체 사이의 거리에 해당하는 성분의 길이로 그 크기가 일정하지요. 또한 보존력은 장힘이므로 모든 위치에서 힘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변위 중에도, 즉 운동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힘을 작용합니다. 힘과 변위의 내적인 보존력이 한 일의 크기는 같은 방향의 힘의 성분과 변위 성분만 곱함으로 내적이니까요. 일을 하는 경로, 즉 변위와는 무관하게 일을 하는 경로죠. 일을 하는 경로와는 무관하고 오직 벡터 물리량으로서 변위에만 관계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림으로 다시 살펴보면 두 질량체나 전하체 사이에 인력으로 보존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힘의 객체가 보존력에 이끌려 주체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서 이동할 때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방법 외에 끝근선의 경로로 이동하거나 곡선 경로로 이동한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끝근선 경로의 경우에는 힘이 작용하는 방향의 성분은 코사인 값이 되므로 직선 성분의 일부가 됩니다. 파란 선은 파란 선만큼 기여하고 나머지 색도 같은 색만큼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의 방향과 수직을 이루는 보라색 선은 코사인 값이 0이므로 변위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결과 끝근선을 따라 변이한 일의 크기는 직선 방향으로 변이한 일의 크기와 똑같아집니다. 물론
곡선 경로를 따라 일을 한 크기도 직선 방향의 일과 같아지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곡선은 적분을 하여야 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일을 계량하는 수식이 내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중심력인 보존력이 한 일의 크기가 경로와 무관하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존력이 한 일이 경로와 무관하게, 즉 패스 프리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지구 중력장 안에서의 경로 무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질량 m인 물체가 좁은 범위에서 지표 문으로부터 높이 h인 지점에서 자유낙하하는 경우에 보존력인 지구 중력이 한 일의 크기는 중력 mg에 변이 h를 내적한 w = mgh가 됩니다. 이번에는 연직 방향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른 원인이 작용하여 옆 지점으로 낙하한 경우에도 지구 중력이 한 일의 크기는 W = mgh입니다. 왜냐하면 힘의 크기는 일정하고 변이도 내적으로 계산하여 일정한 크기 h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원인의 외력이 있는 경우는 일의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므로 외력이 한 일을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넓은 범위에서 지표면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낙하한 경우에도 보존력이 한 일의 크기는 W = mgh로 연직 방향으로 자유 낙하한 경우와 일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해가 되죠? 적분을 공부한 경우 이 같은 성질은 수식으로 표현하면 힘과 변이의 내적인 인테그랄 CF 내적 ds는 힘이 일정하므로 적분 기호 밖으로 분리하여 내적을 변이에 반영하면 인테그랄 F 인테그랄 CD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것은 높이 전체를 더한 것 F C 인테그랄 0에서 H까지 DH와 같아집니다. 이런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고 힘의 크기가 일정한 보존력이 한 일의 크기는 오직 중심 방향의 최단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보존력에 저항하면서 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 다른 말로 위치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기 전에 앞에서 공부한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복습하겠습니다. 한 질량체가 외력을 받아 변이를 하면 외력은 힘을 받은 객체에 일을 하는데, 힘의 주체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객체의 운동 에너지를 늘리거나 줄이는 작업을 하지요. 만약 힘의 방향과 운동의 방향이 같은 경우에는 양의 일을 하여 객체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힘의 방향과 운동의 방향이 반대이면 음의 일을 하여 운동 에너지를 줄이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F 내적 S는 델타 EK는 2분의 1 MVF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I의 제곱이 되죠. 지구 중력장 안에 놓인 질량체는 항상 어디에서든 중심력인 지구 중력을 받으므로 지구 질량 중심점을 향해 운동을 합니다. 이때 힘을 작용하는 주체는 지구가 되고 힘을 받는 객체는 중력장 안에 놓여 있는 질량체가 되겠죠. 그러므로 지구는 질량체의 일을 하고 질량체는 지구가 하는 일을 받아서 일 운동 에너지 정의에 따라 속도가 변하게 됩니다. 이 같은 현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질량체 M이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의 질량체의 속도를 VI, 높이 H만큼 떨어진 다음의 속도를 VF라고 하면 지구 중력은 질량체의 mgh만큼 양의 일을 하였으므로 초기 운동 에너지의 일을 통해 받은 에너지가 더해져서 최종 운동 에너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운동 현상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2분의 1 mvi의 제곱 초기 운동 에너지지요. 더하기 지구 중력에 의하여 증가된 에너지 mgh는 최종 속도의 운동의 에너지 2분의 1 mvf의 제곱이 됩니다.
만약 외력이 작용한다면 중첩의 원리에 따라 외력이 한 2일 W 이꼴 F 내적 S는 델타 EK를 단순하게 더하여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존력과 반대 방향으로 외력이 작용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존력이 작용하는 지구 중력장 안에서 보존력과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힘 F가 작용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질량 M인 물체가 중력과 같은 크기의 외력 F를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속도의 증가 없이 높이 h만큼 움직였습니다. 위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삼고 물체를 운동계로 설정하면 물체에는 양의 방향으로 외력이 작용하고 음의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물체가 h만큼 움직이는 동안 각각의 힘이 물체의 한 일의 크기는 양의 일로 FEXT는 FH이고 중력이 한 일은 음의 일로 FG는 -mgh가 됩니다. 그러므로 알짜 1은 중첩의 원리에 따라서 W 이꼴 FEXT 플러스 FG는 FH-mgh가 됩니다. 이 운동 에너지 정리를 적용하게 되면 W는 델타 EKEXT 마이너스 델타 EKG가 되고 이것이 델타 EK가 되는데 이 값이 0이 되는 것이죠. 외력이 한 1에 의해 증가하는 속도를 중력이 음의 일을 하여 감소시키므로 속도가 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중력이 외력에 의해서 증가한 속도를 똑같은 크기로 감소시켰기 때문에 최종 속도는 계속해서 0을 유지하고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주의 근본 법칙에 따라 에너지는 형태를 다르게 할 수는 있어도 소멸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운동하는 물체의 마찰력이 음의 일을 하여 감소시킨 운동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변환된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열 에너지는 열역학을 공부할 때 배우게 되지만 물체 내부의 운동 에너지로 보관됩니다. 보존력이 한 음의 일이 감소시킨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너지는 항상 존재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감소된 에너지는 물체 내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물체 내부에 있지만 열처럼 형태를 가지지 않고 단지 일을 할 수 있는 역량만 가지므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구분합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보존력 장에서 위치를 바꾼 결과로 얻게 되는 에너지이므로 위치 에너지라고도 하지요. 결론적으로 보존력 장에서 보존력이 작용하는 객체가 보존력에 의해 음의 일을 받았을 때, 음의 일입니다. 음의 일을 받았을 때 객체 내부에 쌓이는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무엇을 포텐셜 에너지라고 정의하였는지, 포텐셜 에너지가 왜 만들어지는지를 잘 이해하도록 하세요. 보존력에는 중력과 전기력, 탄성력 세 가지가 있으므로 포텐셜 에너지도 힘의 종류에 따라 중력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의 문자수 기호는 영어 대문자 U 또는 운동 에너지 EK에 대응하여 EP를 사용하고 단위는 에너지 차원의 Joule를 사용하고 물리량의 종류는 스칼라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살펴보았으므로 이번에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에 질량 M인 물체를 매달아서 벽에 고정하여 수평면의 평행 상태로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물체의 외력 F를 용수철 길이를 늘리는 방향으로 용수철의 탄성력 크기만큼 작용합니다. 용수철에 탄성력이 없으면 물체의 속도가 증가하지만 탄성력이 외력을 상쇄하므로 속도의 증가가 없이 길이만 X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외력은 물체의 양의 일 WEXT는 WFEXTX를 하여 X만큼 늘어났으니까요.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탄성력은 물체의 음의 일 WE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을 하여서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키는데
양의 일의 크기와 음의 일의 크기가 같으므로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감소한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 결과 물체는 속도의 변화가 없이 정지한 평행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평형 상태에서 용수철이 음의 일을 하면서 감소시킨 운동 에너지는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로 물체에 저장됩니다. 중력이 감소시킨 운동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이때 늘어난 길이가 x일 때 물체에 저장된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는 용수철이 한 음의 일의 크기와 같으므로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는 U EP 2분의 1 kx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스칼라 물량이죠. 반대로 용수철에 외력 F가 작용하여서 길이를 x만큼 줄이는 압축을 하면 용수철은 탄성력으로 저항을 하게 되고 음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하지요. 저장된 에너지는 길이를 늘릴 때와 같은 크기로 2분의 1 kx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탄성력을 가진 용수철은 용수철에 작용하는 외력에 저항하여 음의 일을 하고, 이때 일한 만큼의 에너지를 탄성 에너지로 외력의 객체에 저장합니다. 객체는 용수철에 달려있는 물체이죠. 용수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텐셜 에너지를 일반적으로 계량하는 기준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실수로 표현할 수 있는 스칼라 물량이므로 계량화를 위해서는 원점과 단위 크기를 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고요. 에너지의 단위 크기는 이미 줄로 정해져 있으므로 원점만 잡으면 계량화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존력 중에서 탄성력은 특수한 경우에 한정하므로 중력과 전기력이 작용하는 보존력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존력 장에서 질량 M이나 전하 Q를 가진 운동계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운동계를 제외한 주위에 있는 모든 질량체와 전하체는 질량 중심점과 전하 중심점에 모여 있는 점 질량이나 점 전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크게 그랬지만 점 질량이나 점 전하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 점 질량이나 점 전하와 운동계 사이에는 중력과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점 질량이나 점 전하를 힘의 주체로 두고 운동계의 운동을 분석하겠습니다. 점 질량이나 점 전하의 위치를 고정시키면 운동계의 위치에 따라 운동계가 저장하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 또는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위치 에너지는 보존력이 객체에 행한 음의 일의 결과물이므로 인력인 경우에는 거리가 멀수록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늘어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운동계의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지점은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거리가 가까우면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줄어들지요. 그래서 떨어지는 물체의 지구 표면으로 떨어지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작아지는 것이죠. 물리학자는 위치 에너지의 일반적인 기준점으로 무한대의 위치를 원점으로 정하고 숫자 0을 부여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면 무한대보다 가까운 지점의 위치 에너지의 값은 음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보존력 장에서의 무한대의 지점에서 양수의 에너지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를 가진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위치 에너지 계량화는 보존력이 위치에 따라 값이 달라지므로 정적분을 하여야 합니다. 적분에 익숙하지 않는 분은 더하는 연산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주위 전체의 점질량이나 점전하에 대해서 무한대의 지점까지 운동계 M이나 Q를 이동한 경우에 운동계에 저장되는 위치 에너지 U 무한대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까지 F 내적 dr로 표현됩니다. 부호 마이너스는 변위의 방향이 양의 값을 가지므로 음의 일이 가지는 음수를 양수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부호를 반영하여 스칼라로 다루는 경우 지구 중력 위치 에너지 mgh처럼 양의 값을 취하면 됩니다. 이 식을 스칼라 형태로 임의의 지점 r을 기준으로 적분 구간을 나누어 쓰면 인테그랄 0에서 r까지 fdr 플러스 인테그랄 r에서 무한대까지 fdr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그 값이 0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이항하면 인테그랄 0에서 r fdr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r에서 무한대까지 fdr이 되고 적분 방향을 반대로 잡으면 rf 인테그랄 무한대에서 r까지 fdr이 됩니다. 보존력의 주체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의 위치 에너지를 ur이라고 하면 ur은 r에서 주체까지 양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 인테그랄 0에서 r까지 fdr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식을 가져오면 ur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r분의 무한대까지 fdr이 되고 적분 구간을 역으로 바꾸어 쓰면 인테그랄 무한대에서 r까지 fdr이 됩니다. 이 식이 보존력장에서 보존력의 주체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객체에 저장된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식입니다. 위치 r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무한대에서 r까지 보존력이 한 양의 일의 크기와 같고, 또한 보존력의 주체로부터 r에서 무한대까지 보존력이 한 음의 일의 크기와 같습니다. 이 식의 내용과 의미를 잘 이해하고 새겨 두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중력장에서 위치 r에서의 위치 에너지의 값은 정의에 따라서 ur 이꼴 인테그랄 무한대부터 r까지 fdr이 됩니다. 이 식의 힘 F에 만유 인력의 식을 대입하면 인테그랄 무한대에서 r까지 r제곱분의 gmmdr을 얻습니다. 이 식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gmm의 무한대에서 r까지 구간이 되고, 상한과 하한을 대입하여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r분의 gmm 마이너스 0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r분의 gmm을 얻습니다. ur 이꼴 마이너스 r분의 gmm은 질량체 같은 운동계가 지구처럼 보존력이 작용하는 주체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 운동계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식입니다. 이 식의 값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식에서 무한대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값을 0으로 정의한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식의 변수는 위치 r이 유일하므로 위치 에너지는 위치 r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상태 물리량인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상태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전기력 위치 에너지는 인력과 청력에 따라 부호가 달라지고 형태는 같으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r분의 kqq가 되지만 최종값은 스칼라이므로 양의 값이 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치 에너지의 기준점을 임의로 잡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치 에너지를 계량할 때 논리 체계에 따라 무한대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고 값을 0으로 부여하였지만 매번 무한대로부터 정적분을 하고 음수값을 다루는 것은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나 현상에서 사용하는 위치 에너지는 두 지점 사이에 있는 에너지의 크기인데 기준점을 변경하여도 두 지점 사이의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치 에너지는 보존력이 음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저장되는 것이므로 힘의 크기와 변위가 변하지 않으면 일한 크기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면서 주위에 보존력의 주체인 M이나 Q가 있을 때 운동계 M이나 Q를 R2 지점까지 음의 일을 하여 위치 에너지 UR2를 저장합니다. 이해가 되죠? 계속해서 R1까지 음의 일을 하여서 위치 에너지 UR1을 저장합니다. 그러면
R1이 R2보다 크기 때문에 UR2의 값이 UR1보다 크고 무한대의 값은 0이 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지금부터는 이 같은 내용을 정의에 따라 수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의 차이 UR1-UR2는 정의에 따라서 인테그랄 무한대부터 R1까지 FDR 마이너스 인테그랄 무한대에서 R2까지 FDR이 되는데 이해가 되죠? 정적분의 성질에 따라 적분 구간을 새로운 지점, 이 지점이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세 지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쓰게 되면 인테그랄 무한대에서 CFDR 플러스 인테그랄 C에서 R1FDR 마이너스 인테그랄 무한대에서 CFDR 플러스 인테그랄 CR2FDR이 되고 한 구간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 쓴 것이죠. 무한대 C 구간이 없어지므로 남는 것은 인테그랄 CR1FDR 마이너스 인테그랄 CR2FDR이 됩니다. 그리고 R1이 R2보다 큰 경우에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식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식이 표현하는 내용은 첫째 항 인테그랄 CR1에서 FDR은 C점에서 R1까지 보존력이 한 1의 양이고, 둘째 항 인테그랄 C에서 CR2FDR은 C 지점에서 R2까지의 보존력이 한 1의 양입니다. 식은 차이값을 나타내므로 지점 C를 기준점으로 하여 두 지점 R1과 R2 사이의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구하는 식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새로운 기준점 C를 잡는데 특별한 조건을 주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기준점의 위치는 필요에 따라 임의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점의 위치가 어디든 보존력의 주체로부터 먼 지점에서 가까운 지점의 차이는 항상 양의 값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지구 중력장 안에서 지표면을 새로운 기준점으로 잡은 경우에 위치 에너지 값 mgh와 일치하지요. 높이가 높을수록 에너지 값은 커지는 것이죠. 이번에는 위치 에너지가 경로와 무관하게 정해지는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위치 에너지는 위치 R에 의해 UR은 마이너스 R분의 GMM은 플러스 마이너스 R분의 KQQ로 결정되는 상태 방정식입니다. 그러므로 보존력장에서 두 지점의 간격에 대응하는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두 지점만 결정되면 하나의 값으로 결정됩니다. 이해가 되죠? 각각의 지점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는 UR1-UR2는 일정한 크기 인테그랄 CR1FDR과 인테그랄 CR2FDR의 차이이므로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존력이 한 일이 경로와 무관하므로 위치 에너지도 경로와 무관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위치 에너지가 경로와 무관한 상태 물리량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질이므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무엇을 포텐셜 에너지 또는 위치 에너지로 정의하였는지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의 성질도 이해가 되었습니까?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물리량이 위치를 변수로 하여 결정될 때 그 위치가 속한 공간을 장이라고 정의하였죠. 장에서 결정되는 물리량 중에서 힘을 보존력이라 하여 다른 힘과 구분하였고, 보존력에는 FR R 제곱분의 GMM으로 결정되는 만유 인력과 FR R 제곱분의 KQQ로 결정되는 전기력, FR KX로 결정되는 탄성력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포텐셜 에너지 또는 위치 에너지는 보존력이 보존력 장에서 음의 일을 하여 객체에 저장한 에너지인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로 포텐셜 에너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에너지가 있는 장소가 객체라는 것을 잘 이해하였고, 보존력의 주체에 따라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U = EP = FR은
마이너스 R분의 GMM의 식으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인력과 청력에 따라서 U 이꼴 EP 이꼴 FR은 플러스 마이너스 R분의 KQQ로 부호가 다르지만 최종값은 양의 값을 가진다는 것과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U 이꼴 EP는 FR 이꼴 2분의 1 KX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음의 일을 저장한 것이므로 위치에 의해 정해지는 상태 물질량이고 기준점을 임의로 잡을 수가 있으며 두 지점의 간격에 대응하는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경로에 무관하고 일정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강의에 이어서 역학적 에너지를 정의하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